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지난 6월 달에 은퇴 후에 그 주택 환경을 어떻게 집을 구하고 하는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난 3월 달에 제가 이 시애틀 주택 동향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이제 셀러들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내가 3%이던 이자율을 7%로 집을 팔고 갈아탈 셀러들이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바이어들은 이자가 막 오르니까 그거를 자기 인컴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바이어들도 줄어든다. 그래서 집값이 작년 한 5월서부터 쭉쭉 내려오다가 올해 한 1월까지 집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1월, 2월서부터 다시 이제 그 매물이 부족하면서 집 가격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한 올해 1, 2월까지는 전화도 없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올해 뭐 먹고 사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3, 4월서부터 막 이제 주택 경기가 이제 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파는 집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지금 시애틀의 주택 동향이 어떤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 전체적인 거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줄여서 시애틀에서 각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주택 동향이 어떤가 하는 것은 아마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지난 6월 달에 그 밀크릭의 바로 위쪽에 실버포라고 하는 동네에 집을 제가 팔았어요. 97년도 생인데 이 셀러가 한 89만 불 정도에 내놓고 싶다 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평균 가격을 내보니까 그거는 조금 너무 센 것 같고 그래서 87만 9천에 내놨어요. 가격을 조금 내려서. 그랬더니 오퍼가 5개 오퍼가 들어와가지고 93만 7천, 그러니까 거의 얼마예요? 6만 불 높게 받았죠. 그 다음 달에 7월 달에 요거는 리누드 G마트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에요. 91년도 생인데 아주 정원을 잘 갖고 노신 분이에요. 이 집에 이제 주인 연세 드신 분이 거의 한 20년 이상 살았던 집인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 이분은 제가 한 3, 4 정도에 내놓으면 괜찮겠다 했더니 95만 불에 내놓으시겠다고 해서 95에 내놨는데 오퍼가 3개 오퍼 들어가 갖고 이거는 96만 7천, 17,000불 높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집은 벨뷰 컬리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집이에요. 2003년도 생인데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185만 불에 리스팅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오퍼가 몇 개 오퍼가 들어왔냐면은 지금 4개 복수 오퍼가 들어갔고 얼마에 팔렸냐? 190만 6천에 저희가 펜딩이 됐어요. 이건 된 거예요. 이분도 똑같이 진로나 아니면 레드푼에 보니까 내 에스티메이트 가격이 한 190만 불 되는데 190에 내놓으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그 주변의 경쟁 매물을 보니까 190 해가지고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새 집들이 주로 한 250 내지 280만 불에 팔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앞집도 새 집인데 267만 불에 팔렸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190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185에 리스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셀러 프리 인스펙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도 아주 A급 스테이징을 해가지고 했더니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토요일 날 오픈하우스에는 30그룹이 왔다 가고 썬데이의 오픈하우스에는 한 28그룹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 나이층을 보니까 거의 나이가 한 30대 젊은 부부들, 뭐 아기가 있어도 요만한 아기들 있는 젊은 부부들, 주로 이제 IT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우글우글 와가지고 되게 인종대를 보면은 중국계가 한 90% 정도, 그 다음에 인도계가 한 5% 정도, 이 정도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럭키하게 이 집을 제가 이제 팔아드렸고,
주변에 이 집과 경쟁 매물인 두 집이 있었어요. 185만 불. 똑같이 나이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비슷한데 그 집엔 오퍼가 안 붙었어요. 또 하나는 194만 불에 나온 집도 아직 오퍼가 안 붙었어요. 그래갖고 주인이 아주 만족해 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 팬데믹 코로나 때에 이자율을 모기지, 그러니까는 그 연준에서 연준 이자율을 3% 미만으로 내려가지고 모기지 이자율도 3% 미만이었던 것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연준에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가지고 모기지 이자율을 7%로 올렸어요. 올리니까 이거를 보면은 7%로 올리니까 바이어가 내가 한 달에 인컴이 10,000불인데 집을 전에는 살 수 있었는데 보니까 7% 올라갔고 내가 그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이어 3명 중에 1명은 인컴이 안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바이어 줄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내 옆집에서는 작년에 200만 불에 팔았는데 지금 집값이 내려가니까 160만 불밖에 안 팔어? 그러면 셀러가 그거서는 나는 팔기 싫어. 뭐 극히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한국으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이유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셀러인 경우에는 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 가격이 내려가면서 팔려는 셀러들이 줄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매물이 한 10% 이상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0개의 매물 있던 것이 지금은 9개. 근데 이 매물 줄어든 것이 시애틀은 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자, 그래서 바이어들이 이자율이 너무나 높아. 7%까지 나는 이 집을 살 수가 없어. 내가 이자율이 한 5%까지 내려와야지 살 수 있어. 이런 바이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더 떨어진 다음에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이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2월, 1월 달에 툭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바이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는 발을 담궈야 돼. 그래가지고 바이어들이 둥둥둥둥 이제 주택 마켓에 이제 발을 담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오퍼 경쟁으로 매월 5월 달에 팔린 집, 6월 달에 팔린 집 비교하면 한 1 내지 3% 올라가고 6월 달에서 7월 달로 그것도 계속 지금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작년 5월 달에는 100만 불에 내놓으면 오퍼가 한 대여섯 개 들어와가지고 한 120만 불에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불에 내놓으면 그렇게까지는 오르질 않고 뭐 해봐야 복수 오퍼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오고 올라봐야 한 3 내지 5% 100만 불에 내놓으면 한 105만 불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어들 지난 토요일 날 온 그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은 뭐 6% 미만 내려갈 거는 아예 포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New Normal Rate라 그래요. 이제는 6%가 그냥 그게 이제 평균이야. 이렇게 해서 바이어들이 더 이상은 이자 내려갈 것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항상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바이어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셀러도 집을 내놓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과 매물수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결정이 되고 셀러 수가 많아지느냐 바이어 수가 많아지느냐 하는 이 상관관계, 모기지 이자율과 매물수의 아주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 미디어에 나오는 주택 동향 뉴스를 보면은 이제 8월 달 거를 9월 달에 나온 데이터를 10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토스 리서치라고 하는 이 리서치 센터는 every week 그 변하는 주택 동향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올해 8월과 작년 2022년 8월에 매물 변동표를 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연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가 요만큼이 작년 매물수인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요거는 지난 자주세 이거는 2023년 8월이에요.
주택 매물수가 요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한 10% 정도 요만큼 이렇게 줄어드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질로의 모기지 그래프를 제가 이제 따온 건데, 지금 팬데믹 때는 2%, 3% 되던 모기지 이자율이 쭉쭉쭉쭉쭉쭉쭉 하늘 모르고 높은지 모르고 쭉쭉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7.2, 7.3%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기지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80만 불 융자를 받는다. 20% 다운을 하고, 그러면 모기지 레이트이 3%일 경우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한 2,700불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7%가 되면 한 달에 4,250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더 내야 되는 돈이 1,56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의 인컴이 이것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받쳐주지 못하면 융자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를 포기를 하고 렌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사람들이 모기지 이자율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근데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연말까지는 아마 내려갈 찬스는 많지 않은데, 오늘 지금 제가 이 집 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감정가 한 얘기는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자율을 좀 내년 초에는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 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내년에 이자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 연말에는 어떻게 내려는지 다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상황만 저희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 인벤토리, 주택 매물이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고 앞으로 매달 어떻게 돼갈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지역별로 뽑아봤어요. 일단 벨뷰의 단독주택, 요거는 벨뷰의 콘도미니엄, 그러니까 주택하고 주택 중간가하고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를 잘 봐야지 내가 집을 다음 달에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초에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집을 다음 달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내년 초에 살 것인가 하는 거를 결정을 하세요. 이런 거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벨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지금 매물수는 작년 8월 이때보다 27%가 내려갔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10채 있던 것이 지금은 7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벨뷰 콘도미니엄이 그렇게 아주 지금 핫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 아마존이 다 들어오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레이오프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생각보다 벨뷰 다운타운이 이렇게 핫한 콘도미니엄 시장이 핫한 건 아니죠. 그런데 작년 8월 1년 전보다 7.4% 매물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는 7.3%는 작년에 10개 매물이었으면 지금은 한 9개 매물 정도. 콘도는 아직은 괜찮은 거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 리누드 지역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누드 지역을 보면 리누드도 매물이 작년보다 73%가 내려간 거야. 작년 이맘때보다 73%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73%가 내려갔고, 페더럴웨이, 한인들이 많이 사는 페더럴웨이 보면은 작년보다 27%가 내려갔어요. 매물이 내려갔는데, 지금 리누드인 경우에는 매물이 계속 조금씩 더 내려가고, 근데 페더럴웨이는 보니까 조금씩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눈여겨 보셔갖고 내가 집을 언제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벤토리, 매물, 각 지역별 인벤토리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인벤토리, 그러니까 매물수가 많으면 집가격은 내려가고 매물수가 적으면 집가격은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지금 벨뷰 쪽에 단독주택은
이게 작년보다는 8%가 내려가고 보니까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9월 달에 데이터가 나오면 조금은 올라갈 것 같아요. 리누드 쪽을 보니까 리누드는 지금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죠. 조금씩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벨뷰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평균가가 벨뷰는 중간가가 165만 불, 1.65밀리언. 그 다음에 리누드는 79만 정도. 지금 현재 평균가가 79만. 그 다음에 페더럴웨이는 상황이 어때요? 이 페더럴웨이는 조금씩 올라가네. 조금씩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중간가가 61만 정도 돼요.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요 정도. 그러니까 살살살살 올라가죠. 예, 아직까지 그 시애틀 주택 중간가가 작년 5월, 6월 달에 그 피크로 올랐을 때보다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회복을 못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벨뷰에 있는 집은 왜 이 집을 185만 불에 리스팅을 해가지고 190만 6천에 팔 수 있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벨뷰를 보면은 벨뷰에서 벨뷰 다운타운 이쪽이 제일 그래도 비싼 동네예요. 이쪽 동네는 대개가 한 뭐랄까 중간 가격이 한 320만 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썸머셋이 있는 요 팩토리아 쪽, 요쪽은 가격이 한 지금 현재 중간가가 한 16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머스 아일랜드죠. 머스 아일랜드는 중간가가 한 220만 불 정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집이 있는 요 동네를 우리가 로빈스우드 파크 있는 쪽에 로빈스우드 에리어라고 해요. 이 집은 바로 벨뷰 커뮤니티 컬리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I9로 오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I9를 타서 세일을 다운타운까지 만약에 아마존에 근무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 여기에서 시텍 에어포트까지 갔는데도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허즈번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와이프는 아마존 다운타운에서 근무하면 다른 데로 통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통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또 더군다나 또 뭐 허즈번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뭐 와이프는 아마존 벨뷰 다운타운에서 산다 그러면은 하이웨이를 타지를 않고 하이웨이 I9이나 아니면 4, 5를 타지 않고 로컬로 가면 돼요. 요리로 쭉 해서 이렇게 쭉 가면 돼요. 그래서 이 148가 근처는 여기 이 길은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엄청 많이 밀려 이쪽으로.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나는 이 돈은 300만 불 이상은 집 사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거의 썸머셋 학교가 좋은 데는 한 200만 불, 180 내지 200 돼야 되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집이 좀 오래됐죠. 그거보다는 교통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좀 새로 된 집이 요즘, 옛날에는 여기 집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된 단층 집들이 많았는데 이제 집 지을 땅들이 없으니까 그 집들을 밀어버리고 군데군데 새 집들을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서 오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집 주인이 이제 저한테 이 집을 팔겠다고 작년 가을서부터 이제 연락을 해왔는데, 그 집 팔기 전에 바로 레드핀하고 진로를 보니까 보통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내 집을 얼마에 팔면 좋을까 하는 거를 보시는 것은 되게 레드핀이나 진로 에스티메이트를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 리스팅 올리기 전에 이 레드핀을 봤더니 레드핀 에스티메이트에서 196만 불이 나와 있고 진로에는 190만 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레드핀이 더 높고 어떤 경우에는 진로가 더 높고, 이거를 집에 따라서 달라요. 그 레드핀 에스티메이트하고 진로 에스티메이트가. 그런데 바이어들도 내가 이 집을 살려고 이 집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뒤져봐요. 그런데
이거는 196만, 이거는 190만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가격보다 높게 내놓으면은 바이어들이 아, 이 집은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와서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오퍼를 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질로나 레드핀 에스티메이트 갖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도 참조는 하지만 에이전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하는 거를 이거는 CMA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주변에 1마일 반경 0.5마일 반경에 이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마켓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뽑아 드리는데 이거를 보니까 여기 있죠 지금. 그래서 150만 불에서 200만 불까지 뽑았어요. 단독주택 방 3개 이상 2000 스퀘어 피트 이상, 그 다음에 1980년도 이후 건물만 제가 뽑았어요. 너무 오래된 집들은 경쟁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뽑은 날짜가 제가 그러니까 8월 초에 뽑았죠. 8월 초에 뽑았는데 보니까는 지금 그 단지에서 이 지역에서 팔린 집들이 평균 17일 만에 팔렸어요. 2주 만에. 리스팅 프라이스는 165만 불, 팔린 것은 158만 불에 팔렸어요. 그리고 펜딩 인스펙션, 이거 펜딩된 거를 보니까 지금 펜딩된 거는 평균 22일 만에 펜딩이 됐고 팔린 것은 191만 불에 리스팅을 올려가지고 요거는 펜딩된 것은 아직 솔드가 안 됐기 때문에 넘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라갔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액티브 리스팅은 현재 안 팔린 집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35일 동안이나 안 팔렸고 이 집은 7일 동안 안 팔렸고 이 집은 3일 동안 안 팔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 에이전트들이 뽑아서 셀러한테 보여주고 바이어한테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90까지 오르기에는 평균 가격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셀러를 설득해서 190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85로 셀러도 저가 얘기 드리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185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드핀과 질로의 에스티메이트에 무게를 두지 마시고 에이전트가 이런 것을 뽑아서 드리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도 내가 이 집에다가 얼마를 오퍼를 내면 될까? 그러면 이 집이 이러한 거보다 조금 싸게 나왔는가? 아니면 조금 비싸게 나왔는가? 그래서 바이어 에이전트라고 다니면서 집을 만약에 10채를 봤다. 근데 내가 이 집 한 집에다 오퍼를 넣고 싶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한테 이거 CMA라고 하는 이 마켓 어널리시스를 뽑아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만에 집이 팔렸고 평균 가격이 얼마에 팔렸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그런 데이터여서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집이 뭐 진로 에스티메이트가 얼마인데 그거는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나와 있는 이 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2003년도생이고 사이즈는 2,800 스퀘어 피트고 5베드룸 플러스 댄이 있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키친하고 거실하고 댄이 전부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을 안 켜도 아주 밝은 집이에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하이실링에 그 다음에 그 2층으로 올라가실 때 계단이 이렇게 좀 둥그렇게 돼 있어 갖고 상당히 뭐랄까 집이 크지는 않지만 3,000 스퀘어 피트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그마하면서도 플로어 플랜이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자, 이 집의 그 셀링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서 계단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져서 올라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스테어케이스도 보면은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2층이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가 홀웨이에 큰 스카이라이트가 있고 베스룸에도 스카이라이트가 큰 게 있어서 불을 안 켜도 아주 환한 집입니다. 자, 마스터 베드룸도 이쪽이 지금 남향으로 돼 있어 갖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죠. 옆집하고
옆집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데고, 그리고 윈도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밝은 집이에요. 그리고 더블 도어를 열어 놓으면은 저 바깥까지, 그 프런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죠. 그 마스터 베드룸하고 마스터 베스룸하고 이렇게 퍼킷 도어로 돼 있어 갖고 항상 열어놓고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워킹 클로짓이 연결돼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 이 동네에 오래된 집이 많은데 바로 앞에 한 석 달 전에 새 집이 M&N 홈이라 그래가지고 새 빌더가 집을 지었는데 저게 270여만 불에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새 집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중이죠. 요 방은 게스트 베드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크레이션 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another 베드룸으로 쓰셔도 됩니다. 더블도어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뭐랄까 홀웨이가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홀웨이가 아담하면서도 많은 식구가 안 되시면 아주 그 애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이에요. 예, 셀러 프리인스펙션 리포트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주 탑 랭킹인 사진 포토그래퍼 하이어 해가지고, 스테이징도 아주 탑 레이팅 스테이징 컴퍼니를 하여해서 제가 이거를 높은 가격에 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파시거나 또는 집을 사실 때에 김현숙 부동산을 찾아주시면 제가 최선의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